2대이다. 무엇이 2대이냐 볼까요? 국힘 대선 경선 4강 안철수가 안착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4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이 남았다라는 건데 어제 선관위 발표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 4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누구부터 또 이름을 얘기하느냐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명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의 안철수 막차 탔다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죠. 나경원 컷오프 됐다라는 제목도 같이 지금 달았습니다. 사실 김한홍의 아니냐 나냐 이게 관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어제 발표 직전까지 나왔었죠. 최수영 위원님, 안철수 후보가 막차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심의 나경원이냐 혹은 인지도의 안철수냐 이 부분을 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그 경선 조항이 100% 국민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제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당심 70% 정도에 부합할 것이다, 수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실제 그런 분석이 또 많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당심의 그 호응을 많이 받는 나경원 후보가 될 것으로 근소하지만 좀 막잘 탈 것으로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내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막차를 탔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지금 우리가 본선에 갖고 갈질수록 최소한 우리가 이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 네. 그다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 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결국은 본선으로 가야 하는 그런 후보를 찾는 게 급선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에서 본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저는 이제 그 당에 수렴하는 후보보다 민심에 가까운 후보가 자꾸 이제 선정되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경쟁력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이널 컷은 이제 뭐 그 한동훈 정도 대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이제 찬탄파 중에서 1명 그다음에 반탄파 중에서 1명 정도 갈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들어온 거는 지금 결국 본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맞다라는 당원과 무당층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짧게 요걸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처럼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그럼 당심이 이 당심이 예전에 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측했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당심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응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후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심은 일종의 이게 RDD,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면 당심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무당층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해줬다. 그 수혜를 안철수 후보가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무당층이 상당히 많이 좀 응답을 했다, 결정을 내려서 그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수혜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 윤경호 의원님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 말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데요. 지금 응답자가 4,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5개 여론조사 업체. 이 중에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반 했다 치고 네. 국민의힘의 당원은 조직화돼 있는 표니까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홍준표에게 이미 갈 만큼 갔다. 실제 마지막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보면 새 후보가 한 20% 정도에 근접하게 가까운 지지율 네. 보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철수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혹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조직화된 표는 이미 지금 얘기한 세 후보,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심지어 계엄 찬성까지 의견을 얘기하는 극단적인 세력들, 그들은 김문수라는 후보에게 이미 갈 만큼 갔고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거의 의견 표시할 만큼은 다 된 상황이라면 남은 중도 중에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인데 네. 저는 나경원 후보의 이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정말 극단적으로 비하한 드럼통 그 하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어게인 이런 신당 얘기 이런 것들이 그런 중도층에게는 지금 최수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국민들이 다수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네. 그러면 보수가 잘못하면 괴멸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안철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중도층의 선택이고 안철수를 끌어올린 거다. 4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최종 지금 4명의 후보가 선출이 됐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면 이럴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오.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예.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안철수가 나경원을 못 이길 지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탄핵 찬성 후보는 거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해서 올라가는. 네. 천하람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한테도 이건 좀 희망이 있다. 근데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언뜻 생각을 하면 최수영 의원님. 구도가 지금 찬탄 둘에 반탄 둘이거든요. 2대2입니다. 안철수 후보 말고 나경원 후보가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들어갔었단다고 하면 반탄 셋에 찬탄 하나. 한동훈 후보가 혼자 홀로 찬탄일 경우에 오히려 표를 다 찬탄의 몫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는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게 한동훈 후보한테 더 희망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 발언 들으면서 네. 저 발언을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 얘기하면 본인의 견해니까 주관적 견해니까. 그런데 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되냐? 그럼 제가 아까 분명히 이게 이제 그 계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건 분명해요. 네. 그런데 그게 일종의 마지막 최종 파이널 컷에 올라가는 그 한동훈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대3의 구도가 되면은 어찌되었건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선택지는 한동훈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후보의 결승행이 사실상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인데 지금 안 후보가 왔다고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진다? 그건 오히려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게 안철수 후보랑 구도가 된 것은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이 계엄의 강을 건너야지 우리가 본선, 즉 민심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걸 뭘 봐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4명의 후보가 4강에 오른다고 해서 네. 정확히 25씩을 나눠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35를 가진 후보가 있고 네. 어떤 후보는 25를 가진 후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10 아래에 떨어진 퍼센테이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거라면 이게 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신호를 준 거지 네. 이 경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를 가져갈 것이라고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4강에서는 그건 또 별개라고 봐요. 이미 구도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계엄의 강을 건너서 민심의 바다에 도달하느냐 네. 아니냐의 게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 떨어졌던 분들의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큰 과제가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천하람 원내대표에게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한동훈 후보는 좀 어려워졌다. 파이널로 이 결선까지 가는 게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된다. 다만 안철수 후보라는 이 찬탄 후보가 이 4강에 올랐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일종의 좀 시그널 정도는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또 일각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그널을 딛고 사실상 찬탄 플러스 찬탄이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5나 6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전망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내 후보의 입장을 가르는 거다. 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은 네. 전 대통령이 행사한 계엄령이라는 이 초법적인 위헌적인 이 사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모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차에서의 선출 방법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잖아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서는 아마 계엄령 행사에 대해서 반대가 일반 여론조사에 보면 많다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4월 4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을 때 많은 국민이 환호를 하고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에서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게 반영이 돼 있었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과연 본선에 가서 나는 계엄령조차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찬성한다. 라고 지지하는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 최종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 마지막 본선에서 먹힐 거냐. 이걸 과연 냉정하게 생각할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요. 핵심은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었잖아요. 끝난 게임이잖아요. 이걸 다시 되뇌일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서 계엄령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었다 반대다. 이걸 엄밀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오히려 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탄핵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근본이 되는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얘기 중에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온 게 사실 4명의 후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1등부터 4등까지 누가 1등이고 누가 4등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1등이 몇 %를 받았는지 4등이 몇 %를 받았는지 또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둘을 더해서 몇 %가 나오는지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죠. 4명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김안, 한, 홍, 국민의힘 4파전이다. 네. 다 알고 있는데 이 기사 왜 또 보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요 안에 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밑줄 같이 볼까요? 본지 취재 결과 1에서 3위 후보들은 근소한 격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당내에선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 차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이걸 보면 일단 1에서 3위까지는 뭐 오차 범위 내를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4위는 조금 좀 격차가 있다. 4등은 턱걸이지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다고 압도적인 1등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1등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구도가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김문수, 홍준표로 딱 좁혀졌고 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이제 한동훈, 안철수로 좁혀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경선에 그럼 올라갈 사람은 어떻게 이 민심과 여론조사에서 당심을 또 흡수해낼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앞선 사람 따라가는 효과. 그러면 네. 이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은 지금 김문수, 홍준표가 초접전이면은 표가 나중에 두 사람에게 분산될 수 있지만 일종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라면은 한동훈 후보가 앞서 있다는 건 안철수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건 지금 지금 이렇게 보도라든가 보면 다 알고 턱걸이라는 보도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의 지지표를 저는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흡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 두 분은 팽팽하기 때문에 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서 어찌되었건 말하자면은 내가 마지막 4강에서 토론을 통하거나 뭘 하면서 한덕수와의 뭐 단일화 여부, 그다음에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여부가 논점이 되겠지만 이미 탄핵을 건넜던 두 후보, 한동훈, 안철수 두 후보는
누가 더 내가 본선 경쟁력에 근접해 있는가, 누가 더 내가 이재명 후보가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맞상대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후발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언더독 효과보다는 저는 앞선 주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밴드여건 효과가 있어서 저는 구도가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2대2 구도가 더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의 싸움은 아마 한덕수와의 관계 설정,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한덕수 단일화 여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초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탄핵의 강을 건넜던 분들은 수월해지는 4강 컷이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1등부터 3등까지가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구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1등부터 3등까지는 비슷비슷하고 4등은 좀 격차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본지 취재 결과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그 꺾은 선그래프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한겨레가 그동안 발표가 됐었던 여론조사들을 다 이제 못 가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지금 분석을 좀 해봤다라고 해요. 다만 이 내용이 뭐 딱 적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긴 합니다만 대략적인 추이 정도는 좀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볼까요? 일단 4월 12일, 13일 정도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4월 한 중순에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그 절반 정도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였는데 나머지 셋이 쭉 올라가죠.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요 14일, 15일에 이 14일, 15일 때 쭉 다 떨어집니다. 요때 한덕수 대행이 선택지에 포함이 됐던 시기죠. 그때 쭉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요 다음 여기에서도 한덕수 16일 것도 한덕수 대행이 포함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좀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살짝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6일에서 18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쭉 올라가고 이 모든 후보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18, 19일 이 KSOI 조사에선 3명이 한쪽으로 마치 수렴되듯이 20일, 20일, 20 고만고만하게 모이고 안철수 후보는 요 아래 6.1%로 나뉘더라. 근데 이걸 보면 물론 이게 딱 적확하진 않긴 합니다만 윤경호 의원님. 지금 중앙일보가 얘기한 본지 취재 결과랑 상당히 좀 유사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사하죠. 그런데 저기에는 큰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했죠. 하나는 지금 살짝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지에 포함되는 시점. 네. 그 언저리부터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는 14, 15일 저 언저리부터라고 보이는데 압도적인 1위로 올라있던 김문수라는 후보가 근 10%포인트 정도의 수직 하락. 저건 한덕수라는 대안이 저 응답자들에게 눈에 보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느닷없이 튀어나왔지만 윤 어게인 신당 발표 운운하는 이 두 가지 변수는 뭐냐.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층.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후원을 보내는 층. 심지어 탄핵 아니라 개헌마저도 계엄마저도 네. 계엄령마저도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찬성을 하는 쪽. 그 세력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출렁출렁거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저는 이제 29일 만약에 과반수 투표 나오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5월 3일까지 가잖아요. 네.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이거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잠복해 시켰지만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극단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세력들. 그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렇게 과연 출렁거리는 이걸 네. 좌우했듯이 전략적 선택까지도 그들이 할 건가. 그렇다면 결과는 상당히 의외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왜냐? 국민 여론을 보면 이번 계엄령 사태가 대선을 초래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지 않고도
본선 경쟁력을 어느 후보가 된들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른바 변수 두 개, 한덕수라는 변수 그리고 윤어게인, 그러니까 이 윤석열 신당이라는 변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같이 버무려져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드라마틱한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은 추세가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수영 위원님.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마지막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에 나온 16, 18 추세예요. 네. 요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신당이 가장 뜨겁게 뉴스화됐던 시기입니다. 16, 18일이. 이때 모든 후보들이 다 상승합니다. 네. 27, 19, 17점. 그 조금 좀 14, 15에 떨어졌던 거에 2, 3일 사이에 쭉 올라가요. 네. 이게 바로 윤석열 신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거부감입니다. 이게 원래 대선의 법칙은 대선에서 승리 법칙은 이렇습니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데 네. 이거는 좁히는 길이잖아요. 말하자면 윤석열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합니까? 내란 종식 네 글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신당은 이미 데이터 지표로도 이거는 보수의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자체 진영에 대한 해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미 그 중도나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는 방증 데이터라고 봅니다.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각 지지가 다 일제히 다 같이 좀 상승한 거 아니겠느냐. 다 같이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당 말고 국힘을 뽑아야 돼라는 어떤 이 지지층 결집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좀 1강부터 이 1강이 딱히 없이 그냥 고만고만한 3명, 1위부터 3위 그리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4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4명 중에서 이 최종 이 추려진 4명 빅4 중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반이 나오면 바로 본선으로 가는 거고요. 안 나오면 결선 투표 파이널 2를 다시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결선 가지 말고 한 방에 끝냅시다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후보예요. SNS에 어제 4강에 든 직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서 바로 본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 홍준표 후보만 했느냐? 한동훈 후보도 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4월 29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 돼서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게 저를 더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29일부터 곧바로 하나 됩시다. 결선 치르지 맙시다. 그러니 압도적으로 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윤경호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은 좀 이 일맥상통한 게 말씀처럼 뭐 두 가지 변수를 말씀하셨어요. 한덕수, 윤신당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결선 없이 과반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걸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직자 사퇴 시한 5월 4일, 네. 그러면 이제 5월 3일에 뭐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도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네. 이번에 왜 한덕수라는 대안이 지금 떴느냐. 이완규라는 법제처장 그것도 내란에 뭐 공모한 거 아니야? 연루된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헌법재판관에 감히 지명을 함으로써 갑자기 이 보수층이 한덕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림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과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건 꼭 음모론을 떠나서 실제 분석도 그렇게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아까 윤어게인 신당 네. 이거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이미 잘 설명을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이건 접어두고요. 한덕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신분에 여기가 과연 저울질 끝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지금 국민의힘 쪽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29일에 51%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끝내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하는 게 바로 그걸 의식한 홍준표나 한동훈은 이미 자기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면 김문수라는 후보는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옹이하는 세력들에 올라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 지지는 어떻게 보면 쉽게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홍준표는 저렇게 자신 있게 29일에 51% 득표로 끝냅시다. 이 얘기는 한덕수도 나오지 마. 이거 그 메시지를 전 담은 걸로 그렇게 아하. 해석합니다. 네. 그냥 결선 없이 쭉 갑시다. 한 방에 뽑아주세요라는 얘기인즉슨 한덕수 대행 나오지 마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처럼 뭐 윤어게인 신당 이건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덕수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가 좀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대행의 변수 말고 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홍, 나경원 러브콜 예상, 윤어게인 신당 부각된 한한유리. 윤어게인 신당 얘기 저희가 좀 짚어봤죠.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나가 떨어지고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 최수영 위원님, 이른바 나심은 어디를 향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구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데다가 윤 어게인 신당 이런 쪽에 말하자면 강성 보주층의 기류와 나경원 의원의 기류가 비슷했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이번을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기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대한 당심과 중도는 이미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얼마라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네. 오히려 그렇게 나경원 의원에게 구애할 경우에는 이게 강성 보수 지지층에 구애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자꾸 이렇게 압도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한없이 가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거기에 부정적이잖아요. 홍 후보도 처음엔 좀 부정적이었다.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니까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지 처음서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야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무소속이나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추대했던 이런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네. 최소한 나중에 단일화하거나 마지막 파이널 경선을 할 때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앞서야 돼요. 정당 후보를.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 국민의힘 그 후보가 52%로 바로 본선으로 간다? 그러면 그 동력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저도 한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당심에 대한 호소들이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당심에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이 효력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아까 이제 2대2가 됐기 때문에 구도 싸움이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게 진짜 싸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